자, 표본 비율과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표본 비율을 알기 전에 먼저 모비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모비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얘는 어떤 모집단에서 특정한 특성을 갖는 대상들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모집단을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죠? 네, 전국 고교생 뭐 이렇게 짧게 써볼까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맨날 보니까 목 디스크 환자, 거북목 환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목 디스크, 그죠? 환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그렇다면 뭐냐? 이 모비율이라는 것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총 명수를 우리가 뭐 N명이라고 하고 그 환자 수를 뭐라 그럴까? H, 환자니까, 그지? H라고 했을 때 이 N분의 H,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분의 그 중에 목 디스크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요것을 우리가 모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대개 이 모 비율을 P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모 비율이 뭔지는 알겠죠? 자, 그럼 봐. 표본 비율이란 뭐냐 이거야. 우리 이 표본을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모 비율을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다라면 모 비율을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 있는지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중에 목 디스크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그 특정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중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몇 명인지를 가지고 모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것은 모 비율에서 부분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봐.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중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을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봐. 만약에 전국 고교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N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봤을 때 그 중에 X명이 디스크 환자였다면 이 N분의 X를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 표본 비율을 우리가 P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P에 이렇게 모자를 씌웁니다. 그래서 P의 hat이다 이렇게 읽는 거죠. hat, 그죠? 네, HAT입니다. 그죠? 그래서 P hat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표본의 개수죠. 네, 지금은 사람을 뽑은 거니까 표본의 명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X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한 표본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대상의 수, 그죠? 네, 특성을 갖는 대상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뽑은 표본 중에서 목 디스크 환자의 명수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N분의 X를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X입니다. 이 X. X가 뭐라고요? 표본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 대상의 수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가 개수, 횟수, 명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이항분포가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럼 봐. 모집단에서 표본을 N개 뽑았는데 그 N개를 뽑을 때마다 얘가 목 디스크 환자일지 아닐지는 서로 독립이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뽑힌 놈이 목 디스크 환자라고 해서 두 번째 뽑힌 놈이 첫 번째 뽑힌 놈한테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N번의 독립 시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즉, 목 디스크 환자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수를 우리가 X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X라는 놈은 뭐구나. 여러분들 감 잡았습니까?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NP가 됩니다. 이 P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그죠? 예, 목디스크 환자의 비율이니까 이 P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뽑을 때 걔가 목디스크 환자일 확률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라는 놈이 이항분포 NP라는 걸 따르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표본 비율에서 저 특성을 갖는 대상의 수 X가 뭐를 따르는구나,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의 평균이라는 것은 바로 NP가 되고 그 다음 이항분포의 분산이라는 것은 NPQ, 당연히 Q는 1-P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표본 비율 P-hat이라는 놈이 n분의 x로 표현되는 놈인데 이 n은 단순히 표본의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기대값 P-hat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놈은 기대값 n분의 x가 되는 거며 기대값의 특성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n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 기대값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n분의 1 곱하기 np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그냥 p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p-hat의 분산을 또 보면요. 얘는 분산 n분의 x가 되는 거고요.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n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때 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분산 x가 되는데 결국 n제곱분의 1에 npq가 되기 때문에 얘는 n분의 pq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hat의 분산은 n분의 pq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hat이라는 놈은 어찌됐든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 하면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얘는 x라는 놈이 정규분포 np의 npq를 따른다 라는 것을 또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거든. 그지? 모르면 바보.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n분의 x로 나타내어지는 p-hat도 이 n, 즉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표본의 개수 n이 충분히 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n분의 x로 나타내어지는 이러한 p-hat의 분포가 이 p-hat이라는 놈이 결국은 정규분포 누굴 따르겠어? 평균은 p고 분산은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본의 개수 n이 얼만큼이 충분히 큰 경우냐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30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그냥 충분히 크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31개짜리 나오면 어떡해요? 29개짜리 나오면 어떡해요?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게 되면 100개, 200개, 300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쪼잔하게 29개, 31개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대충 30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정규분포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p-hat이 n의 표본의 개수 n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정규분포 평균 p 분산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해도 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